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유럽은 중동 사태 문제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곧 군사 행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백악관 대변인은 2주 이내 결정할 거다. 그런데 협상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3,000포인트 근처에서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고 수급도 일관성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공방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래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최근에 뭐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정책을 탄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흐름이 바뀌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증시의 특징입니다. 우선 뭐 유럽 증시는 그냥 하락했다. 뭐 어느 나라가 몇 포인트 빠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유럽은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영향을 준 재료는 아무래도 중동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특히 이제 전일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며칠 이내에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흘렸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주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실질적으로 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친다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다 이런 이제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또 뉴스가 조금 바뀌어진 게 백악관 대변인이 일단 내용을 밝혔는데 2주 이내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주 이내 결정을 할 건데 아마 협상에 대한 어떤 의지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건 실제로는 이란한테 일종의 시한을 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2주 이내에 핵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격 안 할게 이렇게 시간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어쩌면 완전히 이제 어제 밤까지만 해도 공격 가능성 쪽에 무게를 뒀다가 이렇게 되면 한 1, 2주 정도 이란이 항복을 한다라면 극적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또 시장에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격을 하면 증시가 또 충격을 받게 되고 장기 투자하기는 어려워질 거다.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매수하기는 어려워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또 유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우려를 또 감안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또 공격보다 겁줘가지고 이란 포기시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낫잖아요. 왜냐면 외교적인 성과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또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MC 끝났잖아요. FMC 끝나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또 그 뒷이야기라든가 평가가 나오는데 CT에서는 그냥 재미없는 FOMC였다. 그러니까 뭐 블라가 이제 재미없는 시시한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특별한 영향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잘 지나간 것 같다. 무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첫 번째 임기 후에 이제 5개월이 지나갔잖아요. 임기 이후에. 돌이켜보면 무역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일부 보도 보니까, 이번에 G7 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협상의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도 이번에 G7에 여러 나라들, 정상들이 모여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상당 부분의 협상을 통해서 이제 무역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조기 귀국을 해버리면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렸다. 협상 기회가 놓쳤다. 이게 이제 미국에선 그걸 또 의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협상 기회가 놓친 게 상당 부분 아쉬워졌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G7 회담이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 이제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식의 뉴스도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MC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지난 3월하고 이번 6월하고 점도표의 차이가 그냥 9명, 10명 구도 거의 뭐 한 명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9명, 10명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보는 9명. 그래도 금리 내릴만 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10명 이런 구도인데 어디가 10명이고 9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팽팽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명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구도 자체는 신중한 사람, 낙관적인 사람 이렇게 팽팽하게 이제 딱 갈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는 금리를 못 내립니다.
못 내리는 상태로 쭉 갈 수밖에 없어서 현재 구도는 그냥 신중한 모드로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나올 거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7월에 몇 개국의 협상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일본, 인도, EU 이 네 개 중에 협상하는 국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 7월 안에 타결이 되면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 된다 이런 모드로 갈 거고, 타결되지 않으면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거나 빨라봐야 12월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가게 되고, 만약에 후자 쪽이라면은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자극이 된다 이렇게 연준위원들이 보게 되는 거라서 주식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7월 이내에 어떤 형태가 됐든 합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론 10명 쪽으로 기우는지 아니면 이제 부정론 9명 쪽으로 기우는지 그게 가늠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슈가 제가 이제 좀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가 되게 긴데 그걸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라늄을 농축을 하면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원자력 발전이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막 이렇게 막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활발해요. 그러니까 막 튀어나가는 걸 잘 활용을 하면 그걸 발전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우라늄을 농축하면 거기서 만약에 플루토늄이라는 걸 추출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을 농축한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을 발전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버리면 핵무기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 국가는 너희 핵무기로 갈 거지. 그러니까 이란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라면 그 농축된 우라늄을 중동 국가 같이 쓰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 농축된 거, 농축하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이란에서만 하면, 그걸 수시로 어떻게 사찰을 하냐. 우리가 이제 너희가 그걸 플루토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또 우리한테 이제 뭐 정당하게 이걸 공유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두자 그거를. 그러니까 이란은 이거 우리 건데. 그래서 이제 이란은 걸 이제 거부하고, 그럼 너희 무기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지금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범죄 혐의 3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달러 뇌물을 받았고 언론사하고 대가성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이건 거의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론사 보도를 조작하도록 허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기소가 돼버린 그런 사안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만약에 이제 대통령 임기를 그만두게 되면 곧바로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선을 어디론가 돌리고 싶을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란 이슈가 나오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어.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하는 게 우리는 합리적이야.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막 공격을 하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막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트럼프도 그 사안을 아니까 좀 어정쩡하게 있다가,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쪽 이란이 좀 당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이란이 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다. 그래서 자기가 뭐 협상이 됐든 공격이 됐든 뭐 자신의 업적으로 이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할 것 같이 막 분위기 가고, 사실은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이 엎어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란의 핵을 제거시키는 게 가장 최선이고, 차선은 공격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보여줘서 제거하는 게 차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정쩡하다가 이란이 생각보다 좀 잘하면 이번에 제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봐서 트럼프가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위기가 이런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3,000원 자리에서 계속 막히는데, 잘 보면 3,000을 돌파할 뻔했던 날, 그날은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3,000원 자리에서 뭔가 좀 소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보다 매도한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규모로 매수하지 않는다면
주간 한 5천억 정도 매수 들어오지 않으면 주간으로는 순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신중히 졌냐? 우선 악재에 대한 어떤 관망, 그러니까 이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관세도 지금 사실 영국 정도 제외하고는 뭐 선명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멈춰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함,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호재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가동한다고 했는데 아직 좀 뭐 본회의 국회에서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양책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확정되는 걸 보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악재를 보고 싶고 호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중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윤곽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외국인들이 기다리는 걸로 현재까지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큰 흐름은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분기 차트로 보는 거는 저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 다른 데서 제가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차트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분기 차트에서 60선을 이제 그 건드릴 정도로 빠진, 그러면 증시가 큰 조정이 나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전에 고점을 넘겨버릴 정도로 시장이 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고점을 넘어갔죠. 그 코로나 때 그 밑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그 전에 고점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또 그 위치까지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번에 올라갔을 때 3,000포인트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그 과정은 되게 복잡할 거예요. 순탄하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전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순탄하게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거칠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과정은 굉장히 지그재그 울퉁불퉁하고 거칠 거다. 근데 큰 흐름상으로는 시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울퉁불퉁한 과정이 관세가 되고 아마 이번 중동 사태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종목 중에 최근에 유행하는 건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올라와도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에요. 예, 뭐 스테이블 코인,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이런 것들 타고 올라가는데, 하여튼 초장기적으로 많이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시세를 돌리는 패턴이고, 그 전에는 건설업종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2021년 이후에 시세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원전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또 저PBR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그러면서 막 올라갔잖아요. 조금 가벼운 종목 중에서는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도 이거 고점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 난 종목이거든요.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 시장의 유행이 장기적으로 시세가 아예 그냥 없이, 그러니까 박스권도 아니고 그냥 쭉 빠졌던 종목군들이 뭔가 재료 타고 돌아서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1라운드고, 2라운드는 제가 보기엔 눌렸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하락했던 것보다 못 갔던 종목군들 쪽에서 돌아가는 유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은 휴장이었고, 오늘 밤에 또 미국은 만기일입니다. 예, 만기일이고, 그다음에 중동 관련된 뉴스가 공격이냐, 2주의 카운트다운이냐, 또 협상 가능성이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이런 뉴스 뭐 계속 장중에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최근에 11주 중에서 10주가 올라가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올라갈 때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골라서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가운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포가 매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1차적으로는 증시 부양 관련된 정책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융주, 보험주, 건설주, 뭐 이런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1라운드, 2라운드로 보여지고, 저는 또 3차 종목이 또 준비되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라 또 새롭게 부각이 되는 수급이 바뀐 종목군들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최근에 11주 중에서 10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양봉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번 주에 다 올랐어요. 다 올라가는데 특징이 뭐냐면 월요일 빼놓고는 3일 동안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이후부터는 지수는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시장이 투자자들이 신중해지고 있다. 1번은. 2번은 뭐냐면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등장과 상승장은 다르거든요. 반등장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복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상승장은 제한적인 종목이 골라서 가요. 그게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물론 뭐 맨날 하락 종목이 많은 건 아니지만 차별화 장세로 가는 게 상승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저평가 종목, 지금 강한 종목,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부류로 분산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합리적으로 잘 적절하게 배치해 놔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6월 들어서 하락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언젠가 뭐 조정, 이런 하락하는 마이너스 나는 날도 빈번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장세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런 장세 속에서 강세장은 차별화 장세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면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